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오늘 하락도 엄청나게 거세죠. 거세고 지지대를 깨고 내려온 하락은 정말 강력합니다. 좀 멘탈들이 좀 안 좋으실 것 같고 좀 공포에 많이 휩싸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주말에 좀 성의없고 건성인 것 같았지만 좀 이렇게 앞으로 시황에 대해서 미국 증시 차트를 오랜만에 꺼내 보면서 저점대를 체크해 드렸고요. 코스피 코스닥 저점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얘기 드렸고요. 자, 보시면 나스닥 100 기준이고요. 지금 제가 저점대 그려놨던 게 추가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고 열어놨던 게 12,3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여기 꼬리 정도 되겠고, 자, 주봉으로 봤을 때 12,3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2,300포인트대가 다시 한번 멈춤 가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국장도 12,300포인트대에서 이제 그 지지가 나오는가, 12,300포인트 전후로 지지가 나와서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도 같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선물 지수 보면 선물 지수로 예상 잡혀 있는 게 딱 이 수치예요. 빠질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장 전이나 장 시작 후에는 또 어떤 변동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흐름대로면 12,300포인트까지 한 2% 정도 추가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오든 다시 한번 깨고 내려오든 방향이 나올 것이다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게 선물 지수를 보시면 또 접목이 가능하겠고요. 나스닥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보시면 중요한 것들만 한 번씩 훑어볼게요. S&P 500 지수도 보시면 4,040포인트 정도 되고요. 4,040포인트 되고 지금 시간 장전에 빠지고 있는 수치가 딱 이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이제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리, 받았던 흔적이 있는 자리고 캔들상 여기 좀 닫고 반등해줬지만 캔들상 몸통까지 내려와서 한 번 더 내려오고 있는데 반등이 확인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지수들이 오늘 장 마감에 어떻게 나와주는가를 보시면 우리나라 장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우만 한 번 더 보고 넘어갈 건데 다우는 좀 얘기 드렸죠. 다우는 조금 그래도 다른 것보다 괜찮아서 다우가 바닥을 잡아주면서 좀 좋은 그림이 나와줄지라고 얘기 드렸는데 다우도 여기 또 조금 더 열어봐서 이 정도 수치 됩니다. 한 32,200 정도요. 이 정도 수치대가 한 번 더 확인이 되면 또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지표 수치가 아침에 출근하셨을 때 마감됐을 때 어떤 수치로 어떤 모양으로 마감됐는가를 보시고 여기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목요일 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확인하겠다는 관망세가 나올 수 있어요. 추가 하락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리대를 잘 확인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와서 마찬가지로 시장 지수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정말 중요한 데니까 미국 오늘 방송 정말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부터 볼 거고요. 코스피가 기본적으로 몸통으로 받을 수 있는 캔들대는 오늘 마감이 됐죠. 오늘 이제 몸통 캔들상으로는 2610포인트대에서 끝이 난 겁니다. 끝이 난 건데 이제 주봉으로 한번 좀 돌려보면 조금 더 열려있죠. 캔들상으로 2590포인트, 예전 2580포인트대를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 부근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따라서 내일도 추가 하락 나오지만 2590포인트대에서 미국 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2580포인트 90포대 80, 90 사이, 90에 가깝죠. 여기 자리대에서 한번 멈춰주고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다라고 확인하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 일봉을 먼저 보시면 일봉상으로도 아직 이제 캔들상 몸통이 아직 다다르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좀 더 이제 밑꼬리까지 좀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단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84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좀 낙폭이 세게 나오긴 하지만 여기까지 좀 미국 장에 따라서 깊이가 어느 정도가 빠지고 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 체크가 가능하면 요렇게 여기까지는 열어 놓으시면서 장중에 아침에 급락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 급락하고 멈춰주는 구간에서 분봉상 자리대 체크하면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캔들가를 이렇게
급락하는 자리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매수해볼 수 있는 자리 얘기 드렸죠. 전저대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고 여기가 이탈하면 잘라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자리대가 내일 완성될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고요. 정말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좀 악재를 덜어내주는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거기 단을 좀 지지하는 것 같이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흐를지, 여기가 판단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내일이나 목요일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장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나눠질 수도 있고, 하지만 거기 밑단, 오늘 체크해드린 밑단은 되게 중요한 자리대고요. 여기 밑단이 만약에 종가상으로도 2580, 90포인트가 깨진다 그러면 밑단이 2400포인트대까지 열려버리거든요. 열려버리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신규 매수인 분들은 정말 이것도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자, 신규 매수이신 분들은 내일이나 모레 장쯤에 저점 확인하고 사볼 수 있다. 그리고 종가상이나 2580, 90포인트가 손상되면 털고 나오고 다시 한번 좀 진정될 때까지 관망하는 포지션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나는 이미 현금이 많이 물려있다, 나는 현금으로 한 주식 투자하는데 많이 물려있어서 또 살 수 있는 여력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밑단에서 추가로 매수할 수 있어요. 매수할 수 있는데 현금의 단점이 뭐냐면 만원의 종목을 샀는데 8천원에 샀다 그러면은 금액은 뭐 9천원 이렇게 낮아지겠지만 다시 추가 하락할 때는 그냥 그 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손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기 매수돼 있고 매수 나눠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지수대에 맞춰서 사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얘기 드리잖아요. 예전에 제가 얘기 드렸어요. 신용매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맞게끔 타이밍에 써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같은 장에 나는 신용으로 예를 들어 뭐 1000만원이 만원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내일 장 중에 신용으로 그 비율만큼이나 어느 정도 비율을 사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반등하면 신용권은 플러스가 돼 있고 그 현금권은, 그러니까 현금하고 신용하고 거래됐던 그 계좌가 그 같은 종목에도 나눠진단 말이에요. 나눠져요. 그래서 신용으로 샀던 거는 조금 반등 안 나오면 신용만 다시 털어내고, 아니면 다시 팔아버리는, 아니면 상승 나온다 그러면 상승 나온 분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물려있는 거를 털어내고, 요렇게 방법으로 해야지 신용이 올바른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신용 몰빵해가지고 내가 뭐 큰 수익 내겠어라는 매매가 아니고요. 요럴 때 현금이 없거나 보유 현금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시장이 불안한데 좀 반등을 노리거나 좀 바닥을 확인해보고 싶을 때 신용으로 좀 보내볼 수 있다는 거죠. 타보고, 아니면 신용 물량만 자른다 그러면 다시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내 원금이 늘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하락을 더 맞더라도 밑에서 충분히 더 밑에서 확인하고 살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용 비율이나 이런 것도 최소한 건 좀 인지하시면서 신용 매매를 하시는 거고요. 그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방법론에 따라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뭐 절대 신용 같은 거 안 하고 빚을 안 해,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뭐 정말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하신 분들의 단점은 절대 원금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원금 회복이 안 되고 손절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2년 3년 4년 동안 계속 모니터만 해야 되는 분들이다. 그래서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좀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좀 얘기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삼성전자를 또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자, 삼성전자 일봉을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일봉을 보면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장보다 오히려 지금 그 저가 대비 어떻게 보면 견고하죠. 단순히 보면 견고하죠. 왜냐면 하루치 급락자리가 빠진다면 맞춰지긴 하는데, 오늘 밑단까지 닿았어도 같이 와도 됐는데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진 않게 빠졌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밑단을 지켜주고 여기에서만 놀아줘도 그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받쳐주고 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보는 게 단순 지표가 아니고요. 단순 그냥 가능성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저 나름대로의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깨지지 않을 때, 삼성전자가 이렇게 저가를 깨고 내려갈 때 K 주식은 안전했습니다. 그쵸? 어느 정도 중요 코스닥도 어느 중요한 지지대를 지켜주면서 버텨줬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내리꽂으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인 것처럼 코스닥과
코스피가 끄집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같이 내려온 거죠. 그런데 코스닥과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밑단을 깨냐 마냐 하는 시점에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여유를 두면서 다시 한번 키 맞추기를 했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차트도 좀 중요하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밑단을 깨느냐 저가를 지켜주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K 주식이 보시면 코스닥과 코스피는 아직은 저점을 깨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아직은 캔들상으로는 깨졌지만 꼬리상으로 예전에 우리가 맛봤던 2580포인트 90포인트대가 아직은 안 깨졌거든요. 그런데 요게 우리나라 장이 견고하다 좋다 미국 장보단 좋다라고 본다기보다 다른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올 때 흐르고 빠지고 빠질 때 미국 주식은 한 번 더 슈팅이 났고요. 한 번 더 슈팅 난 상태에서 우리나라 주식이 계속 약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는 한 번 더 상승 준 다음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장은 저점을 깨고 내려왔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똑같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의 지표들 지수대 지지할 수 있는 코스닥 나스닥 S&P 500 이런 것들이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나라 코스피의 저점하고 같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빠진 건 이미 낙폭이 더 과했다는 거죠. 단기 낙폭이라기보다 여태까지 빠진 낙폭으로 보면 K 주식이 먼저 더 빠졌었다는 거예요. 먼저 더 빠졌고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이 한 번 더 슈팅 줄 때 우리는 보합권에서 그냥 같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수대로 봤을 때 분석해 봤을 때 키높이는 같아졌다.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 만약에 미국장 빠지고 반등해주면 우리나라 밑단하고 같다. 그래서 여기 밑단이 지켜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이나마 반등 파동이나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저점을 미국장 오늘 말씀드렸던 저점도 깨져버리면 우리나라 K 주식도 지금의 오늘 말씀드렸던 저점이 깨질 것이다. 그렇게 돼서 깨질 것 같으면 오히려 신규 매수자는 인버스를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오늘 뭐 내일이나 모레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 위치에 따라 또 인버스를 들어가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약손실 구간이라면 잘라내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꼭 잊지 않고 체크해 두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그럼에도 조금 최근에 시장에서 주도되고 있는 것들을 체크했었죠. 자 이제 베셀이라고 UAM 관련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거 제가 체크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이 또 빠지고 무너진다고 해도 이 친구가 이제 지속 상승하려면 여기 8,370원, 8,400원 구간대가 여기가 지켜주면 이 친구는 아직 우상향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세력이 이렇게 관여하고 쏘고 있는 것들은 시장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세력주들은 내가 시세 낼 때는 악재가 있고 시장이 무너져도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평온하게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때로는 분출하고 시세를 내고 있는 것들은 그렇죠. 예전에 시장이 안 좋고 하락할 때도 사료주들 한일사료 같은 것들은 그냥 뭐 무시하고 올라가죠. 시장에 뭐 트렌드가 맞다라고 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지금도 정책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시장과 다르게 무시하고 그냥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일 빠진다고 해도 여기 8,300원 구간대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차 이런 것들이 또 테마를 안고 다시 한번 상승 갈 수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게 또 하나가 수소죠. 수소가 두산 피어셀, S피어셀 뭐 이렇게 몇 가지 소개 드렸는데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같이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캔들 이렇게 나와줬지만 오늘 캔들만 보면 고가놀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고가놀이 패턴은 28,500원 정도만 이탈 안 하면 여기에서 또 한번 시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깨고 내려오면 기다리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 맞춤 대응하시면 됩니다. 맞춤 대응하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잘못 오인되면 안 되니까 시간 외로 볼게요. 왜 어떤 흐름이 나왔는가 단일가. 아직 이게 말씀드린 것까지는 큰 변동이 없고요. FR택은 시간이 한 5% 올라 있네요. 5% 올라 있고 이건 이제 5G죠. 5G 통신주고 제가 지지받을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세 군데 체크해 놨습니다. 하나, 둘 깨지면 여기 추세 그렇게 봤는데 이런 것들이 또 특징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첫 단에 체크해 놨던 자리가 안 깨지고 오늘 또 상승 나온 겁니다. 또 추가 상승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이 쏜 것들 세력이 이렇게
그 시세를 낸 것들은 얘네들은 이거 시세 내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뭐 한 파동이든 두 파동이든 언제 그러니까 한 파동 내고 끝낼 때까지는 이게 한번 파동 끝낼 때까지는 시세를 내고 조장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RT 이런 것들도 짧게 호흡으로 보시면 가능하겠다. 지금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요 정도 수치 4,100원 정도 금액대 한번 더 좀 디테일하게 볼까요? 4,250원 요 정도만 이탈하면 조금 더 추세 만들어서 가지 않을까? 괜찮아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일 그 시간에 떠 있으니까 상승 가겠지만 상승 갔을 때 혹시나 이렇게 눌림목에 봐야겠죠. 눌림목에 4,200원 정도가 지지가 받는가 라고 체크해 보면서 가능한 거고 단기적 호흡으로 정말 단타 정도 수준으로 봐야겠죠. 지금은 좀 이렇게 묻어가는 투자할 수 있는 자리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신기고요. 원전도 정말 이제 그 우리 그 윤 대통령님 또 하나의 정책주이기도 하고 지금 흐름이 정말 시세 반납. 제가 여기서부터는 영역 바뀌다 보시지 마시자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끝이다 보시지 마시라. 쌍봉 패턴 접근하기 좋은 자리 아니다 얘기 드렸는데 지금 오히려 보시면 그때 이후로도 계속 시세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참 테마장도 정말 그 수급의 쏠림이 너무 강한 거죠. 너무 강한 수급의 쏠림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건 사실 위험한 자리예요. 보시면 한 파동 나왔고요. 짧은 조정 거치고 재차 파동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파동이 조정이 받는다고 해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여기다. 그래서 11,500원 정도 구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1,500원 정도 구간에서 목표치를 뭐 정고점 정도, 요 정도 13,400원 아니면 정고점 정도까지 목표치를 두고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 그때가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요렇게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좀 되게 그 시장에 맞게 단기적 대응하실 수 있는 종목 섹터군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 물리신 분이든 좀 단기 매매 가능하신 분이든 관찰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시간에 급등을 하고 있죠. 또 팜스토리 한일사료가 러시아 오늘 그 푸틴의 얘기가 좀 부정적으로 나와주면서 또 한번 전쟁 지속 우려감을 심어주고 있어요.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고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안 보고 싶었는데 제가 사료주는 보지 마시라 끝났다 얘기 드렸거든요. 사실은 끝났다 이제 더 접근하지 마시라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이렇게 되면 요 파동 하나에 대한 조정이었고 재차 상승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사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의 코스피 저점이나 코스닥 저점이 깨지고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테마로 또 사료나 곡물주가 또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그냥 장이 그냥 하락한다면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아까 시간에처럼 상승 출발할 확률이 높겠죠. 뭐 8%든 상승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일 제가 말씀드렸던 저점이 확인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밑꼬리가 남으면서 흘러내릴 거예요. 거기서부터 밑꼬리면서 흘러내릴 수 있다. 다시 이렇게 밑단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3,300원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반대로 여기 좀 중요한 저항대 금액이죠. 지금의 단기 저항대 금액인 4,500원 라인을 돌파 출발한다면 지금 예상가 시작가가 얼마였죠? 잠시만요. 4,150원이네요. 팜스토리 4,150원 4,150원 8%인데 여기 정도 되네요. 여기도 저항이죠. 여기 갭이 떴던 자리 여기에서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반대로 상승 출발 여기서 이제 요 정도 자리에서 출발한다고 돼 있어요. 예상가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출발했다가 시장의 저점을 만들고 한다 그러면 윗꼬리가 남으면서 다시 한번 빠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의 그 내일 그 꼬리도 달려주지 않고 그냥 밀리고 끝나고 강하게 밀린다라고 하면 거래량 꼭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오히려 여기 단을 4,140원 정도 구간 이탈 안 하는 선에서 오히려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르게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시장의 종목 매수 그 레버리지냐 인버스냐 개념으로 종목을 좀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갈 수 있는 섹터들 종목군은 시세 받는 것들 테마가 있고 그동안 엄청 테마를 받다가 눌렸던 것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일사료가 똑같은 사례인데요. 한일사료가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잠시만요. 시간에가
시간에가 한 3%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어 있죠. 3%. 보시면 한일사료 3% 보시면 여기 윗단에서 출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7,917원. 아까 금액이 맞나요? 죄송합니다. 8,010원이죠. 딱 여기서 출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8,010원. 오히려 그 여기 저항을 뚫고 출발해 주는 게 되게 좋죠. 8,070원. 자, 잠시만요. 이런 것도 또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8,070원. 자리가 어딘가? 8,070원. 요 정도 되네요. 아, 네. 요 정도. 잠시만요. 여기 단에서 시작하는군요. 자, 보시면 시작할 수 있는 예상가는 지금 여기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7,915원이 이탈하면 안 됩니다. 7,915원 이탈하면 안 되고 8,200원 단이 저항이니까 8,200원 돌파가 되는지 체크해 보면 가능하겠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 체크 잘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큰 틀로는 여기 한 8,000원 정도 되겠죠. 큰 틀로 본 거예요. 아까 세부적인 건 분봉으로 보여드렸고, 이렇게 한 8,000원 정도 금액대 떠서 출발한다 그러면 여기 저항이었던 구간, 저항 돌파 못했던 구간을 떠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시장에 밀린 것과 함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요게 정말 또 이렇게 보시면, 야, 이거를 그렇게 보고 싶진 않은데 정말 요게 큰 파동의 하나, 이게 이렇게 보면 완만한 조정이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무너진가, 다시 한번 테마를 입히고 그 전쟁 장기화에 부각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목표치를 두고 갈 수 있다. 그래서 혹시나 물리신 분들도 여기 금액대를 잘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니까 내일 아까 말씀드렸던 30분 봉상 여기 자리대 7,900원과 8,200원 사이대를 잘 보시면 자리대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 박스 출발, 여기 저항입니다. 8,250원. 여기가 출발했을 때 출발하고 여기가 이탈 안 한다 그러면 목표치를 두고 볼 수 있고, 돌파한다면 보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사료도 이렇게 많이 올랐고 정말 단기간에 빼고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라고 느껴지고, 또 요즘에 이게 시장을 보면서 지금 얘기 드리고 있지만 종목의 상승과 하락이 엄청나게 빨라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이 엄청나게 빠르구나. 그래서 이거 정말 세력들이 되게 급하게 빼고 급하게 올리는구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을 이렇게 변동성이 강할 때는 정말 맥점을 잘 찾아서 매수하고 최대한 빠르게 손절. 정말 맥점 아니면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제 오늘 그제만 봐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 계속 매수를 하는데 도대체 어느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수 종목 자리가 아니에요. 매수를 어중간하게 하면 세력들을 더 도와주는 겁니다. 더 빠짐도 강해지고요. 이틀 빠질 거 하루 만에 빠지고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꼭 자리대 아니면 사지 마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면 SK고, SK 얘기 드렸죠. 신규 관심 금액 제가 얘기 맨날 드렸죠. 27만 1,500원 얘기 드리고, 신규 금액대 언제 얘기 드렸죠? 24만원 정도 얘기 드렸어요. 24만원 정도에서나 보자. 그러면 24만원 정도까지 좀 안 올 것 같지만 또 엄청나게 빠르게 빼고 있어요. 빠르게. 오늘 보시면 본 추세죠. 오늘 이렇게 요거 지워놓고요. 자, 원래 제가 그어놨던 상승 추세입니다. 원래 그어놨던 상승 추세에서 멈춰 있는데, 요것도 그래요. 올라갈 때 요렇게 길게 쭉쭉쭉쭉 엄청 오랜 시간 올라갔는데 빠지는 거 3, 4일 만에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매도도 빠르고 공매도 붙으면서 빠르다. 그래서 지금 금액대가 여기가 지켜주는가가 추세적으로는 맞겠습니다만, 여기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맞겠습니다만, 이미 바닥권에서 상승한 대비치가 많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당장 이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고 24만원 단이 중요하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24만 1,000원, 24만 여기 구간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 아니면 지금 대응하실 자리 아니니까 어설픈 매수해가지고 그 개인 그 평단가 훼손시키지 마시기 바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SK는 제가 진단이 틀린 적이 없어요. 틀린 적이 없고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꾸준히 좀 이렇게 모니터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큰 틀에서 진단이 벗어나진 않으니까 큰 틀에서 꼭 그 체크하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보다는 시장 얘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시장이 중요하고 이렇게 특징적인 것들 좀 이렇게 짚어봤어요. 그래서 시장은 하락 중에 참 힘듭니다만 잘 또 저점을 잘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미국장, 그다음 내일 우리나라 장 잘 체크해보고 내일 또 저녁에 만나서 또 추가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